소리가 나와야지. 연간 플랜이죠. 연간 플랜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꼭 화면을 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자, 이제 과거와 현재의 큰 차이가 있다면, 과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할 때 고객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 기반이 일반적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오르기 위해서 고객이 얼마만큼 잘 들어오느냐 또는 유지되느냐 또는 어떤 고객층이 들어오느냐를 중점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을 짰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방식으로도 비즈니스 플랜을 짜지만 사실 좋은 고객뿐만이 아니라 좋은 직원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유지되거나 또는 만족해서 다음 비전을 어떻게 보면 간직하고 유지되는 그런 내용들이 동시에 담겨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자, 화면 보시면 연간 플랜의 방향을 고객으로 갈 거냐 선수로 갈 거냐인데 사실 둘 다 가는 게 맞죠. 둘 다 가는 게 맞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뭐냐. 고객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 상태냐 아니면 선수가 필요한 상태냐에 따라서 연간 플랜의 이 중심,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고객이 너무 적어. 그래서 매출을 해야 되는데 매출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손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고객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상권이다 또는 고객은 들어오는 어떤 그런 환경, 경쟁사가 없거나 아니면 SNS의 활용도가 높아서 고객을 유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상권이 직원들을 유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신도시의 개념처럼 어떤 그런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인지도가 떨어져서 선수가 부족하다라고 했었을 땐 뭐 당연히 선수부터 구하는 플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걸 동시에 같이 잡고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화면 보시죠. 자, 이렇게 조금 세분화했어요. 자, 고객이 필요하대. 객단가가 필요하대. 관리가 필요하대. 주체는 고객인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고객 수가 필요하대요. 고객 수. 고객 수를 높여야 된대.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고객 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총 보유 수예요? 아니면 이달의 고객 수예요? 자, 이게 다른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한 총 고객이 너무 적었어. 그러면 이달에 들어올 고객이 적어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달의 고객 수를 타겟으로 고객 수를 늘린다라고 한다는 건 예를 들면 2023년 1월에 방문할 고객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객 수를 늘리는 방법이 신규 고객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기존 고객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자, 이 둘을 합쳐서 기간이 쌓이면 총 보유 수가 되는 건데 우리가 고객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달에 오는 고객인 거지 내가 앞으로 보유할 모든 또는 지금까지 보유했던 모든 고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2023년 1월에 고객 수를 늘리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존 고객의 숫자를 늘린다와 신규 고객을 늘린다는 숫자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기존 고객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방문하셨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 8월에 매직 세팅을 했고 9월에 안 오고 10월에 안 오고 11월에 안 오고 12월에 안 온 다음에 1월 달에 방문할 고객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 또는 가능성이 얼마큼 되느냐 라는 느낌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전략으로 고객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고객 수를 확보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고객 수가 부족해요. 고객 수를 늘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그 달에 몇 명이 들어올지 알 수 없다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봤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적은 것 같아. 지금 들어오는 고객이 적은 것 같아. 자, 근데 적은 것 같아가 뭘 깔고 있는 겁니까? 이번 달에 누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고객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봤더니 고객이 이 정도 들어오더라. 딱 이 느낌이잖아. 기다리는 거잖아. 기다리는 거. 근데 고객 수를 늘린다. 고객 수를 늘린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인 기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래서 2022년 8월 달에 방문했던 매직 세팅 고객 중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많지 않더라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그 고객 중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방문하지 않고 1월에 방문할 사람을 추리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데이터를 따와서 전화를 하던, 문자를 하던, DM을 하던, 메일을 보내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1월 달에 방문할 사람을 쌓는 거죠. 쌓아내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8월이 있으면 9월도 있을 거 아니야. 10월도 있을 거고, 11월, 12월. 자, 다시. 자, 8월 달에는 리세팅을 예를 든 겁니다. 자, 근데 12월 달로 해볼게요. 자, 2022년 12월이야. 이때 한 고객 중 10cm를 커팅했어. 또는 새치 커버가 필요했던 사람이야. 또는 손상이 너무 많대. 또는 곱슬기가 2cm 이상 올라왔어. 자, 다시 2022년 12월에 방문한 고객 중에 10cm 이상 잘랐던 고객의 명단, 그리고 2022년 12월에 방문했던 고객 중에 새치 커버가 필요했던 고객 명단, 그리고 12월에 방문한 고객 중에 손상도가 높았던 고객 명단, 곱슬기가 2cm 이상 자라났던 고객 명단을 가지고 1월 달에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 매장에 방문할 이 데이터 값이 총 고객 수가, 이로 인해 들어올 수 있는 고객 수가 20명이래. 11월은 20명이래. 10월은 20명이래. 9월은 20명이래. 8월은 20명이래. 그러면 방문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100명이죠. 100명. 예를 든 겁니다. 그럼 100명에게 그 100명에게 딱 맞을 법한 또는 어울릴 법한 또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시수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고객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여건에서 기다려서 누가 올지 뭔가 신규가 없어. 요즘 고객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의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쌓아놓는다,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면 고객 수를 늘렸다 또는 고객 수를 확보했다 라고 볼 수 있죠. 라고 볼 수 있죠. 왜?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을 했으니까. 온다, 오지 않는 건 2차적인 거예요. 이렇게 고객 수를 늘리는 행동 패턴 또는 행동 방식이 필요하죠. 어떻게? 정화 플랜은. 자, 다시. 고객 수만 하다 끝나겠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연간 플랜에서 고객 수를 늘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 수를 늘릴 수 있는 행동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간 관리라고 하시죠. 기간 관리. 우리가 기간 관리를 해서 기존 고객 수를 늘리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행동은 1월, 2월, 3월, 4월 뭐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행동을 첫 번째 분기에서는 월요일 오전에 기간 관리 프로그램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정으로 잡는다. 매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오전엔 이게 매장 전체에서 해도 좋고 디자이너가 직접 해도 상관없는데 매장 전체가 훨씬 더 지금 줌에 들어오신 분들의 상황에서는 매장 관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디자이너가 직접 이 부분들을 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이탈을 하거나 또는 이런 고객 정보를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매장 단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매주 월요일 오전엔 이렇게 8월 고객, 9월 고객, 10월 고객, 11월 고객, 12월 고객 같은 기간 관리 프로그램의 형태에서 누가 올 수 있느냐라는 거를 수집하는 거지. 월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마지막 주 월요일 예를 들어서 저녁이다. 예를 든 거예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예상 명단을 준비해야죠. 리스트업이라고 할까요? 예상 명단을 준비해서 예상 방문 명단을 준비해서 20명의 예상 방문자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저녁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DM을 보내거나, 그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뭐 메일을 하거나, 이런 뭐라는 거야? 행동을 하는 거지. 행동을. 여기서 행동 누가 할 건데? 거기까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연간 플랜 안 해. 왜? 고객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면. 고객 수를 안정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선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됐죠? 그러면 연간 플랜 1월부터 12월까지 고객 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방 고객으로 안정적인 고객 수를 보유하는 플랜은 이러하다. 플랜은 이러하다. 라는 느낌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아니죠.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은 20명이 예를 들게요. 자, 20명의 리스트업 중에 누군가는 19명이 왔어. 누군가는 8명이 왔어. 근데 목표는 회사의 목표는 또는 개인의 목표는 14명이었다 치면 14명에 도달한 자와 그 이상을 한 자와 14명이 되지 않는 자에 뭘 구분해야 되는 거야? 뭘? 성과에 대한 보상이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안겨줘야죠. 쉽게 얘기하면 상과 벌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어려워? 벌을 줄 수 있어? 벌 줄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 어떻게 줘? 나가면 어떡하게? 그쵸?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우리가 플랜을 짜는 거는 쉬워. 플랜을 짜는 건 쉬운데 플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규정을 지어야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잘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 따른 안타까움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안타까움을 줄 수가 없다. 안타까움을 줄 수 없다. 저도 쉽지 않아요. 경영학적으로 논리상은 이런 데 있잖아. 한국에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 또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채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벌은 없고 상만 있는 거죠. 상을 받지 않는다 또는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벌이죠. 자, 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건 있죠. 사람을 영원히 양성할 수 있는 단체에 계시거나 또는 그런 패널을 보유하고 라고 하면 그러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벌을 내릴 수 있죠. 벌을 내릴 수 있죠.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 살롱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존 고객수예요. 자, 그럼 신규 고객수는요? 자, 옆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신규 고객이래요. 자, 신규 고객 수를 늘린대요. 그러면 신규 고객은 소개와 외부 영업, 로드, 그리고 SNS. 자, 논리적으로 보면 요즘 스타일은 이제 SNS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SNS를 하는 역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해요. 경쟁이 과해.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SNS에 대한 부분들은 나누지 않을 거고요. 저는 소개. 자, 신규 고객 수를 늘린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소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 소개라고 하는 게 그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소개가 되지는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자, 소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소개받은 자가 우리 살롱 또는 우리 디자이너들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 A라는 고객이 있고요. B라고 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A 고객이 B 고객을 소개했어. 응? A 고객이 B를 소개했다고. 그럼 B가 우리를 검색해. 반드시 검색합니다. 반드시. 근데 검색할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거나 적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뭐예요? 디자인. 또 뭐 있어? 디자인 뭐야? 이미지죠? 어떤 머리, 어떤 스타일. 그럼 뭐가? 리뷰. 리뷰가 없어. 리뷰는 뭐야? 감동 사례.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없어? 디테일한 공정, 과정. 시술 과정이라 쓸게요. 시술 과정이 없대. 그럼 와요? 와요? 안 오죠. 분명 여러분들의 고객이 정말 많이 소개해 줬을 거예요. 정말 많이 해줬을 거야. 소개를 엄청 많이 해줬어. 진짜 잘한다. 머리 장난 아니라고. 근데 그 장난 아닌 머리를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안 돼. 없어. 내용이 없어. 잘한다라는 건 그 소개해준 그 사람의 말밖에 없어. 나머지는 없어. 그럼 와요? 안 오죠. 쉽지 않죠. 사실 이건 SNS도 마찬가지잖아요. SNS의 내용이기도 해. 근데 기본적으로 그 SNS의 방향, 다시 말해 정보를 만드는 그 방향 자체가 이로 인해서 사람이 무조건 온다에 대한 부분들보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갖춰줘야 된다는 거지. 내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수를 늘리는 건, 신규 고객수를 늘리는 건 불가능해요. 자, 다시. 자, 그럼 이게 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디자인 나쁘지 않아. 감동사례 나쁘지 않아. 블로그도 꾸준히 하고 있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소개를 할 때 VIP. 이 VIP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해볼 만하다. 자, 그럼 VIP에 대한 소개. 예를 들어서 이 VIP가 50세다. 50대 여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세치커버를 해야 된대. 자, 그렇다고 하면 이 VIP 고객의 지인은, 소개가 가능한 지인은 VIP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VIP 고객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의 지인들과 다닌다고? 아무래도 다닐 수도 있겠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끼리끼리 몰리니까. 자, 그러면 50세 여성의 이 세치카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이래. 1+1이래. 이 VIP 한 명을 하면 지인이 혜택을 받는데.
이해되시죠? 자, 이게 어떤 논리냐면 보세요. 우리가 신규를 위해서 SLS를 하죠. 모델 작업이라는 걸 하죠. 모델 작업을 해요, 정기적으로. 자, 그럼 질문. 모델 작업을 한 명 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 2~3시간 걸리죠. 돈 받아요? 못 받거나 재료비를 받거나. 근데 거의 대부분 못 받아요. 모델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 그러면 2~3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와요? 내일 와요? 바로 와요? 또는 그거를 했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받는지, 이 모델 작업에 관심이 있는지, 이 작품에 진심인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어요. 다들 하니까 나도 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보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는 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누가 옳지를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또는 그 고객이 다시 말해 우리 살롱에 들어오거나 우리 디자이너에게 직접적으로 시술을 받는 건 모르죠. 모르죠. 근데 2~3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공짜로. 자, 근데 VIP에 대한 1+1은 어떤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죠? VIP의 지인이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고객의 가능성이 높고 오게 되면 VIP에 준한 지인의 데이터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이해가죠? 모델을 공짜로 해주는 것과 VIP의 지인을 공짜로 해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40~50대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VIP를 가져갈래요? 아니면 20대 모델 작업을 해서 20대 애들이 와서 시술하는 것들을, 물론 이거는 취향 차이겠네. 100단가론으로 가면 연령이 구분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시술면으로 보면은 20대 모델의 디자인을 보고 찾아오는 20대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를 진행해서 모델 작업을 진행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와 VIP 지인을 기준으로 투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비교하면 VIP에 관련된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걸 또 행동 패턴으로 가야죠.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연간 플랜으로 한다면. 자, 그러면 다시 신규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한 소개 목표가 있죠. 그러면 이 소개 목표에서 우리가 아까 뭐 했어? VIP 했죠. 그럼 VIP의 리스트가 나와야죠. 기존 VIP 고객의 리스트가 나와야죠. 기존 VIP의 리스트가 나오고 이분에게 +1 제한 상품 구성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말이야? 실장급만 할지 초디만 할지 구분을 해서 이걸 시행해야죠. 시행은 네이버에 태울지 인스타에 태울지 아니면 문자를 발송할지. 맞나요? 그럼 이건 언제예요? 언제? 매월, 예를 들어서 매월 화요일에
리스트업이라고 VIP 리스트업. 자, 이거는 매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매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건 두 번째 주로 할게요. 둘째 주. 2주차에 매월 2주차 화요일에 VIP를 리스트업한다. 다시 말해 대상을 찾는 거예요. 타겟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제안 문자. 뭐 전화도 좋고 카톡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 주 화요일에 이거를 기획해서 말일날 네이버 이벤트에 올리거나 말일날 인스타그램에 전원 오피스 계정도 좋고 전 직원의 인스타도 좋고 거기에 뭘 한다? 광고를 올리는 거죠. 광고를. 그쵸? 광고를 올려서 현재 우리 살롱 또는 우리 디자이너들은 VIP에 대한 1+1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노출해도 좋은데 사실 VIP 리스트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처럼 외부 노출을 하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건 내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아니면 다이렉트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고객수죠? 고객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객단가. 단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자, 그러면 단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플랜. 자, 여러분 객단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정액권을 다뤄볼까요? 정액권. 자, 예를 들어서 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정액권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정액권으로 단가를 높이는 플랜을 짜보겠다.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정액권을 많이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시죠. 자, 고객이 있고요. 선수가 있고요. 오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자, 정액권으로 엄청난 혜택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정액권을 했다! 라고 하면 고객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자, 기존 혜택이 예를 들어 3%다. 그러면 혜택이 몇 프로 바뀌는 거야? 6%로 바뀌면 고객은 만족하죠. 혜택이 높아졌으니까. 맞나요? 자, 선수가 기존 혜택은 뭐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할게요. 1%인데 요번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 우리가 드라마틱한 뭔가를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요번에 3%래.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만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작전을 짜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사람의 마음가짐, 동기부여를 기준으로 해서 막 열정을 태워서 이거는 정말 저희 때 이야기예요. 요즘 정서와 맞지 않아요. 요즘 정서는 헝그리 정신이나 뭐 이건 아니죠. 자, 보세요. 저희가 정액권으로 이제 드라마틱한 느낌을 내겠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양쪽 채널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양쪽 채널에. 자, 고객도 자, 100만 원을 얘기해 볼게요. 자, 100만 원에 시술 20% 할인이래. 근데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시술 20% 할인에다가 우리가 20만 원 상당의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케어를 제공한대. 플러스 15만 원 상당의 위험색으로 합시다. 스치커버는 모두가 쓰진 않으니까. 몰라. 15만 원 상당의 뿌리 염색을 제공한대. 자, 고객은 그럼 얼마나 할인받은 거예요? 추가로. 35만 원이죠? 자, 이것도 하고 이것도 준대요. 대단하죠? 그럼 안 하겠어요? 100만 원은?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높아지죠? 자, 그러면 모바일 케어를 제공한다와 뿌리 염색을 제공한다를 만약에 인턴을 보유한 살롱이어서 인턴이 진행을 한다. 자, 인턴이 이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디자이너나 매장은 에너지 소모율이 적어요. 왜? 고정급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디자이너는 이제 변동비의 형태인데 이들은 고정비잖아요. 같은 비용에 좀 더 많은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인턴이 없다. 인턴이 없어. 괜찮아. 왜? 모바일 케어나 뿌리 염색은 클레임률이 적어요. 그렇죠? 자, 클레임률이 적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 소모율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너지 소모율이 적다 자체는 여러 명을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무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 아무래도 뭐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불편하겠지. 근데 일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있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시간에 조금 딜레이가 돼도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있고 심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해볼 만하죠. 어떨 때 반드시 내가 그렇게라도 정액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가능하죠. 이거 누구의 혜택이야? 고객의 혜택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정액권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거나 선수에게 혜택을 주거나 또는 둘 다 주거나 이러면 성과가 나죠.
만약에라기보다는 자 보세요. 지금 고객에게 이만큼의 혜택을 줘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잖아. 그쵸? 근데 여기 플러스 100만 원권을 15장을 하면 1,500만 원이죠? 15명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3%를 올려주겠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자, 만약에 3%를 올렸어. 디자이너가 100만 원권 정액권 15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매출과 관계없이 3%를 올려준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안 해요? 3%, 1%만 해도 최선을 다하겠죠. 1% 너무 약한가? 자, 무슨 말이냐면 더 하고 싶게 하는 전략이죠. 고객 측면도 선수 측면도 더 하고 싶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기획할 수 있으면 정액권은 당연히 따라갈 수 있죠.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어요. 도시마다 상권마다 소득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 소득 수준 안에서 도저히 100만 원권이 맞지 않는 도시도 있어요. 소득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되겠지. 그럼에도 중급 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는 상권이다라고 했었을 땐 이런 플랜은 적용하기 쉽죠. 왜? 고객도 혜택 보고 선수도 혜택 보니까. 이렇게 다 주면 매장은 남아요? 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밸런스를 주는 거야. 밸런스를. 한 번은 고객 혜택, 한 번은 직원 혜택. 아니면 이걸 양쪽으로 주되 퍼센테이지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한정을 짓거나 누구만 무슨 요일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이라고 하는 한정을 짓거나 이런 플랜을 만들어서 객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간 프로모션은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목표를 정하고요. 목표가 자, 매출 대비로 할 거냐 아니면 횟수로 할 거냐. 자, 매출 대비다.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 50%를 정액권을 했을 경우 상 또는 액수와 상관없이 50만 원권이든 100만 원권이든 200만 원권이든 상관없이 내가 6장 이상을 판다. 이게 목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상을 못 받는 거지. 자, 이런 느낌처럼 정액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객단가의 연간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객단가의 연간 플랜. 자,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 관리라는 게 있고 응급 관리라는 게 있어요. 기간은 언제 왔느냐, 언제 와서 뭘 했느냐 이걸 이제 기간 관리라고 봐요. 유통기한, 시설 유통기한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거지. 등급은요? 등급은 다른 거야. 어떤 거야? 내가 VIP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내가 골드 등급만 관리하겠다.
내가 실버 등급을 관리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선 VIP. VIP 관리. 자, 그럼 재밌는 거. VIP를 어떻게 규정해요? 어떻게 규정해요? VIP 등급을 뭘로 정해요? 매출? 매출? 평균 매출? 자, 이것부터 다뤄볼게요. 디자이너의 활동, 역량이 높아서 객단가가 올라가요? 아니면 객단가가 높은 고객이 와서 객단가가 올라가요? 이거 되게 재밌는 논리예요. 디자이너의 재능이 뛰어나서 세일즈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단가를 높여서 VIP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매출로 보면. 단순히 매출로 보면 디자이너의 역량으로 돈이 많지 않은 그에게 돈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어. 진짜 VIP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면 VIP야. 그냥 VIP야. 어떤 게 VIP야? 자주 오고 돈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자가 돈 많이 쓰고 자주 와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자, 화면 보세요. 돈 많이 쓰고 자주 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돈을 버는 사람, 소득 수준이 있고 소비를 하는 사람. 자주 오는 애들은 왜 자주 와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자주 오는 거잖아. 무슨 문제? 1번 태생적인 모질 또는 두상의 골격이라든가 등등등등. 두 번째 뭐야? 후천적인 거. 어떤 거? 시술에서 상처를 받은 거지. 뭐가 더 세? 태생적인 게 더 세죠. 이게 우선순위. 완전 갓난이거나 곱슬기가 어마어마하거나 구성 자체가 너무 안 이뻐서 그 머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곡이거나 그 사람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후천적인 시술로 상처를 받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적죠. 뭐가 더 세다고? 선천적인 거, 태생적인 게 세다. 자, 그럼 다시 돈을 많이 쓴대. 그러면 소득도 있어야 되지만 소비도 좋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들은 직업이 있어야죠. 아이, 뭐, 건물주 딸도 뭐 한두 명이겠지. 직업이 있겠지. 있으니까 쓰겠지. 직업이 있으니까 또 이미지 관리하러 돈을 쓰겠지. 맞죠? 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 그렇죠? 자, 소득이 높은 환경에 놓이려면 직급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급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력이 높거나 학력이 높거나인데 학력이 높더라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만들어지려면 연령이 높겠죠. 20대는 아닐 거 아니야. 35에서 45세 사이면 좋다. 근데 소비가 좋대. 잘 쓴대. 누가 잘 써요? 가족이 없어야 잘 쓰지. 뭘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맞죠?
물론 가족이 있어도 잘 쓰죠. 어떨 때? 소득 수준이 높은 부동산에서 함께하는 가족.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가족이면 같이 쓰겠죠.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말하는 VIP는 돈이 많은 사람이 VIP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진 그녀들이 VIP입니다. 물론 남자도 있을 수 있어.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리 VIP를 설정하는 게 우선이고 설정됐어? 직급 있고 경력 있는 35세에서 45세 사이에 미혼인 여성의 태생적인 어려움. 이게 만난 케이스가 VIP.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있어요. 이런 사람. 그게 1번. 2번은 뭐야? 35에서 45세 여성 중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그래서 소득이 좋으니까. 그 사람 중 다른 데에서 상처받았어. 보편적인 시술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불편해. 손질이 안 돼. 라고 하는 고객이 두 번째. 그들이 모두 VIP. 그러면 태생적인 걸 첫 번째 케이스, 후천적인 걸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보면 이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무슨 관리로 가는 거야? 기간 관리로 가는 거야. 기간 관리로. VIP가 결정되면 기간 관리가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2022년 8월에 자 얘네가 1번 얘네가 2번이야. 1케이스랑 2케이스 관리를 매주 수요일 리스트업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매주보단 이게 낫겠네. 매주 말고 자 첫 번째 주 수요일은 리스트업을 하고 두 번째 주는 이들에게 제안할 상품을 기획하고 그죠? 세 번째 주는 자 리스트업이 됐고 상품을 기획했어. 그럼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전달을 어떤 경로나 채널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네 번째 주에 뭐 하는 거야? 네 번째 주에 뭐 하는 거야? 발송해야죠. 제안. 맞죠? 이건 뭐야?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루어지는 거지. 매달. 자, 다시 화면 보세요. 연간 플랜을 짤 때는 고객과 선수 중 우리 살롱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다. 자, 근데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 플랜을 짜겠다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안에서 고객 수 관련 연간 플랜이 하나 나오고 객단가 관련 연간 플랜이 하나 나오고
관리 기반의 연간 플랜이 나오면 좋다. 자, 여기서 고객수는 신규와 재방을 나눠서 플랜을 짜는 것이 좋고, 재방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간 관리를 통해서 연간 플랜을 짜는 것이 좋다. 신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구축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보가 구축되었으면 그걸 토대로 고객을 제안받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은 속에 각오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객단가는요. 객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여러 가지 논리 중에 정액권이라고 하는 플랜을 봤고요. 정액권처럼 뭔가 단가를 한 번에 쳐낼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전략엔 뭐라고 얘기했어? 고객에게 혜택을 받거나, 그러니까 고객에게 혜택을 주거나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논리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객한테 줬던 기존 혜택보다 플러스 원이면, 선수에게 줬던 혜택보다 플러스 원이면 정액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가가 높은 제한 시술 또는 제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때 두 개를 다 주면 퍼포먼스는 좋아. 어떤 퍼포먼스? 내가 얼마 했어, 내가 이번에 1억 했어. 내가 이번에 2억 했어. 내가 3억 했어. 보여줄 수는 있어요. 다만 수익률은 오너가 일하지 않는 살롱이다라고 하면 정말 깜짝 놀라고요.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오너가 일하는 살롱이면 오케이. 자기 인건비는 가져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한 번은 고객 혜택, 한 번은 선수 혜택,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둘 다 주더라도 살롱에 큰 무리감이 없는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관리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VIP에 대한 내용을 했죠? VIP. 그래서 VIP의 정의부터 얘기했어요. VIP의 정의. 돈 많이 쓰고 자주 오는 케이스라고 그랬죠? 돈을 많이 쓰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소비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자주 오려고 하면 태생적인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인 고객들을 VIP.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공통분모를 저희가 살펴보면 어떻다고? 연령이 낮지 않다. 35에서 45세의 여성일 경우, 플러스 직급이 있을 경우, 플러스 미혼일 경우, 만약에 기혼이라고 하면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에 거주한 케이스일 경우 VIP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이 곱슬기부터 해서 모량부터 해서 모질부터 해서 체력적인 불편함을 만나면 VIP가 되는 거예요. 또는 하샵에서 머리를 망치고 왔다. 그러면 VIP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객들의 다시 뭘로? 기간 관리를 들어가야 하는 행동 패턴을 만드는 것이 연간 플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 또는 혜택이 부여되는 세트 메뉴만 만들어 놓고 미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걸 연간 플랜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 내용들도 연간 플랜 내용 중에 하나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객을 기준으로 한 연간 플랜을 짤 때는 이렇게 고객 수 버전, 단가 버전, 관리 버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플랜을 짜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선수에 대한 내용들은 다루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